제가 이 BMW X3와 GLC 이 두 가지 차량을 제외하고 이 차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슬픈 사연을 설명을 드려볼까 싶어요. 포르쉐에 대한 분위기를 그래도 좀 느끼고 싶어서 레드시트를 제가 와이프한테 한번 살짝 던져봤더니 와이프는 무슨 PC방 의자냐, 너가 무슨 뭐가 되냐, 결국 좀 화사한 분위기로 베이지스트를 선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리세안 의자 한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제 차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제 차량인 제네시스 GV70입니다. 이제 소중한 딸이 태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이 차를 좀 바꾸게 되었거든요. SUV가 필요하다 보니 어떤 차를 구매를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GV70과 비슷한 금액대를 고려한다면 수입차에선 BMW X3, 조금 더 무리하자고 하면 벤츠의 GLC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원했던 건 뭐 GV80이나 혹은 그 이상의 이제 어떤 대형 SUV를 원했었지만 저뿐만 아니라 제 와이프도 이 차량을 이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GV70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BMW X3와 GLC 이 두 가지 차량을 제외하고 이 차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슬픈 사연을 설명을 드려볼까 싶어요. 우선 세 가지 차량 중 감가가 제일 심하다라고 하면 사실 이 제네시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감가적인 비용을 제외하고도 나머지가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가격도 그랬고 추가적 옵션 그리고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GLC도 그렇고 X3도 그렇고 다 시승을 해봤어요. 근데 승차감은 전 개인적으로 GV70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으로는 벤츠 GLC가 승차감은 좋았습니다. X3도 물론 승차감은 좋았어요.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신형이. 근데 뒷좌석에서 멀미를 느끼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제 아기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뒤에 카시트를 놓고 나서 그 옆에 보통 이제 와이프분들이 이제 같이 앉게 되거든요. 이 뒷좌석에 대한 승차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좀 여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GV70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패키지로 진행을 했고요. 2.5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4륜을 추가했고 파퓰러 패키지, 뱅앤 올룹슨 사운드 스피커, 그리고 베일트인 캠 패키지까지 이렇게 좀 넣어서 한 7,300만 원 정도로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제네시스가 참 많이 비싸구나 라는 걸 다시금 제가 한번 깨닫게 되었고 개별 서비스의 인하를 좀 받아서 최종적으로 한 7,100만 원대로 이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차량을 뽑고 나서 좀 타본 다음에 그 느낌을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바로 영상을 찍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실주행이 약 7,000km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GV70에 대한 장점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승차감이 꽤나 괜찮습니다. 옵션도 웬만큼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라든지 후방 카메라 그리고 자율주행 안전 옵션들도 다양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입차에 좀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이 현대자동차 혹은 이 제네시스에 대한 인포테인먼트가 좀 적응하는 데는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차가 바로 BMW 4 시리즈 차량을 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헤매긴 했는데 이젠 적응하니까 꽤나 만족스러운 차량임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 중 하나가 이 친구가 연비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5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시내 주행 위주로만 타다 보니까 실연비가 5에서 6밖에 안 나와요. 물론 제가 이제 이 21인치 휠까지도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아마 그냥 일반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께서는 19인치 이런 휠로 선택을 하신다면 아마 이보다는 연비는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보시면 개인적으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일반 제네시스 GV70도 꽤나 디자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이 크레스트 그릴이 약간 그 황동색 느낌이 나오는 크롬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버 크롬이 아닌 이 디자인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전반적으로 조금 스포티하게 빠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측면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21인치 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휠 때문에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사실 이 정도 크기에서 21인치 휠을 선택하는 차량들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 모델에서 보여줬던 21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막 점 같은 게 박혀 있어요. 환 공포증을 좀 일으킬 만한 그런 디자인 때문에 별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 바뀐 휠이 너무 멋있습니다. 물론 기스나 이런 걸 좀 냈을 때는 좀 마음이 아프겠죠. 휠 보건 비용도 조금 더 비싼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크레스트 그릴에 들어갔던 크롬 디자인 그 색감이 이 윈도우 트림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스포츠 패키지가 이제 거뭇거뭇한 그런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블랙 색상으로 선택하면서 그런 포인트들이 보이진 않는데 이 윈도우 트림도 그냥 일반 실버 크롬이 아닌 약간 좀 다크한 황동 색깔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완성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있고요. 후면부도 쿠페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도 좀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X3 같은 경우 일반형이에요. 왜냐면 X4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곧 단종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시켰었고요. GLC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그리고 쿠페형 두 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금액대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차량을 좀 선택하게 되었다. 후면부에서 보여지는 부분, 빌트인 캠 패키지를 들어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트인 캠 기능이 따로 들어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트인 캠 옵션을 좀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방에 대한 시야가 깔끔해요. 순정형 내장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느낌이 좀 없고, 보조 배터리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시동을 껐을 때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주차 감지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어플을 통해서도 감지하는 그런 농도라고 해야 될까? 감지를 좀 세게 해놓으면 알림이 계속 옵니다. 바람만 불어도 그냥 차량에 대한 충격 감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설정해두면 딱 좋지 않을까? 꽤나 좋게 사용하고 있는 옵션 중 하나라서 개인적으로 빌트인 캠 패키지는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V70을 이제 패밀리카로 저처럼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 당연히 순정이 아니고 제가 따로 구입을 해서 붙여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제품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또 애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모차 그리고 기타적인 짐들 제가 이렇게 좀 넣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공간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골프 같은 걸 취미로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골프백을 몇 개나 들어가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 뭐 유모차에 어느 정도 기타적인 짐 같은 것도 실게끔 하는 용도로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 친구도 히든 공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크진 않지만 작게나마 이렇게 히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또 같이 함께 활용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시트는 베이지 시트입니다. 물론 지금 약간 후회는 하고 있어요.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다. 저는 지금 방석도 일부러 깔았거든요. 근데 방석을 깔고 나서 허리 쪽에 대한 이염을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수석에는 제 와이프가 거의 타지 않다 보니까 제 거에는 약간 좀 거뭇거뭇한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그런 관리들이 필요한 색감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뭐 블랙 시트 혹은 레드 시트 뭐 기타 다른 색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레드 시트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포르쉐는 못 사지만 포르쉐에 대한 분위기를 그래도 좀 느끼고 싶어서 레드 시트를 제가 와이프한테 한번 살짝 던져봤더니, 와이프는 무슨 PC방 의자냐, 너가 무슨 뭐가 되냐, 결국 좀 화사한 분위기로 베이지 시트를 선택했습니다. 이염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청바지를 많이 입는 분들은 저처럼 방석을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거는 이렇게 주황색 스티치가 들어간 걸로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벨트도 주황색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나마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포르쉐로 좀 비교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포르쉐는 이런 벨트 하나 추가하는데도 한 70만 원 들잖아요. 근데 제네시스는 순정 옵션이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좀 추천드리는 옵션은 파퓰러 패키지, 그리고 뱅 앤 올루슨 스피커예요. 사실 저는 이제 막귀이다 보니까 스피커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못 느꼈었습니다. 그전 차에도 하만카돈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괜찮네 정도라고 이제 느꼈는데, 뱅 앤 올루슨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이 서라운드로 감싸는 이런 귀에 착 뭔가 감기는 그런, 그래서 제가 요새 출퇴근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빼먹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썬루프 옵션을 제가 넣긴 했어요. 근데 한번 보여드리자면 썬루프 크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가림막이 있네? 사실 제가 썬루프를 잘 안 열거든요. 1년에 한 번 열까 싶은데 혹시나 나중에 감가적인 영향이 있을까봐 그냥 옵션을 추가한 건데, 어쨌든 썬루프 크기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열 수도 있다, 개방감이 있는 느낌을 받아볼 수 있다. 참 오랜만에 저도 여네요. 차 사고 나서 두 번째로 여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지금 보이시는 제 딸 사진 보이시나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에 이렇게 액자처럼 사진을 좀 볼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도 있고, 뭐 순정 내비게이션도 물론 좋지만 뭐 티맵이나 카카오 맵을 이용할 수 있는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혹은 이제 애플 카플레이어도 이제 무선으로 다 가능하다 보니까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공조 시스템 버튼, 터치식으로 따로 아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저는 좀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풍량도 조절이 가능하고, 핸들 열선, 에어컨 기능,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조절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어디로 바람이 오게끔 하는지 그런 버튼들도 조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 자 이제 뒷좌석인데 카시트를 좀 치우기에는, 다시 설치하기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냥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시트를 설치한 상태에서도 공간성은 좀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나이 때문에 뒤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보기를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시트에 대한 부분이 좀 앞으로 가긴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딸이 크거나 하면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 공간을 일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황색 스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뒷좌석에 들어가는 벨트들, 스티치 포인트들도 다 주황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공조 버튼 시스템도 여기 터치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풍량이라든지 바람 방향,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도 기본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산차가 옵션에 대해서는 진짜 힘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걸 다시금 한번 깨달았고요. 여기에 이 선블라인드도 당연히 수동입니다. 수동이지만 그래도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빛을 좀 가리기에는 좀 유용한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번외적으로 좀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수납 공간이 엄청 크게 여유롭진 않아요. 보시면 여기 버스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그물망들, 이런 부분은 좀 가죽으로 좀 덧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이 앞좌석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혹은 앞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도 따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편의적인 옵션들도 잘 들어가 있다는 게 제네시스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벤츠 못지않게, 요새 수입차 못지않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슬프지만 또 재밌는 제 차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재밌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GV70을 선택하고 혹은 이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가격대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차량을 선택했던 이유, GV70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리스와 장기 렌트는 또 안 팀장이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좀 정신없게 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고객님들 차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데, 막상 제 차를 리뷰하려고 하니까 말도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많이 버벅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비 빼고는 다 마음에 드는 차량이다. 그렇다고 연비가 뭐 싹 엄청 나쁜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는 한 12km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일반 모델보다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완벽한 디자인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리스와 장기 렌트를 취급하고 있는 리스앤놀자 안 팀장에게 연락 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제 차처럼 빠른 출고, 빵빵한 서비스, 그리고 최대한 저렴한 견적까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